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또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다뤘다면 저 말고 다른 고수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태도의 문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열심히 파시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되리라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밝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큰 흐름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좀 색다른 책? 독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또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다양한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활약에 대한 것들은 많이 들으셨으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화학에서 분사를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독자적으로 배터리 세계적인 회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죠. 초기에는 분사를 할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많이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저 동안에 다른 기업과 합쳐져 있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 분사를 하면서 SK에 대한 분사의 가능성도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했죠. 이사회에서. 기존에 이 SK 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로 좀 남고요. 분사 자체가 하나는 SK 배터리 주식회사고요. 또 한 가지는 SK EMP라고 해서 석유 개발부터 탄소 포지까지 이러한 석유 개발에 대한 전문 기업으로 양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SK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10월 1일자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향후 5년, 10년 이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활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배터리 양이 지금 부족한 시대가 5년 이내에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벌써 부족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요새 논란이 많은 것이, 전기차의 전체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지만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고요. 또 이 전기차의 필연성에 대한 것들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 양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필요량도 절대적으로 많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에다가 의지하지는 않고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내재화에 대한 것들도 이미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GM이라든지 포르쉐나 아니면 볼보라든지 또 폭스바겐 등등 모두 다 발표를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자체적인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내 3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재화에 대한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인도네시아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합작으로 해서 배터리 회사를 만든다는 거, 생산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아마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만큼 배터리 회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SK에 대한 부분들은 이 3년 동안에 미국에서 LG와 더불어서 분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드디어 타결을 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2의 글로벌 제작사인 포드하고 합작사를 지금 시작을 해서 만들고 있죠. 또 그 밖에도 중국이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유럽 시장 공략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을 본격화하는 것이 SK 그 이노베이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화돼서 가치도 붐업이 되고, 또 제대로 된 평가와 더불어서 연구개발도 독자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런 작업이 이런 분사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 배터리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미국의 어떤 불협화음도 없어졌고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것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에 대한 용도라든지 또 현대차에서 로봇 쪽, 험로, 이 일반 지형이 아닌 특수한 지형에 움직이는 로봇도 아마 이 조만간에 몇 년 이내로 상용 모델이 한두 개씩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로봇 쪽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실 겁니다. 5, 6년 이후에 플라잉카가 본격 등장합니다.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배터리에 대한 용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폐배터리에 대한 것들도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폐배터리가 국내에서 1000기에서 1500기 사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도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히 알 겁니다. 국내에서도 적어도 수년 이내에 3, 4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이 산업도 굉장히 노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이 컨소시엄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역시 배터리 제작 회사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10월 1일자로 분사하는 SK 배터리에서는 이러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배터리에 대한 다양성을 극대화한다는 거, 특히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명 마스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생애 주기형 모빌리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스라는 말을 응용을 해서 요새는 바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터리 에서 서비스라는 말을 쓰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배터리 생애 주기형 관리를 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배터리 에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아마 이 SK 배터리에서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사회를 통해서 분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주가가 뚝 떨어졌죠.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쭉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전에 이미 다른 석유화학 이런 거와 같이 또 지주회사의 성격과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분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급격한 상승이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번에 10월 1일자를 분사하는 게 SK 배터리 외에도 SK EMP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석유 개발부터 탄소에 관련된 미래의 어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석유를 캐서 정제를 해서 여기에 이 정제 과정 중에서 나오는 탄소에 대한 포집과 저장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일명 이걸 C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기능, CCS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석유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SK 에너지였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SK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분사를 통해서 EMP가 전문적인 석유 개발부터 정제부터 그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포집부터 저장에 이르기까지 기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술 확보를 통해서 독자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표명을 하는 것이 바로 SK EM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SK가 갖고 있는 석유 정제부터 이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석유 자원을 정제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뭐 도리어 일본보다도 탈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 석유를 경쟁 모델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이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경쟁시키려고 봤더니요. 일본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수입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국내의 탈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 석유화학 제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본에 대한 것들이 일본보다 수준이 높다 보니까요. 수준을 우리 수준에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가지고 들어왔던 이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국내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노하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SK 자체가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에 이 전기차에 직접적인 기대가 되는 것은 SK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또 한 가지 SK EMP에 대한 것들도
CCS 같은 이런 포집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다면은 독자적으로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SK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어떤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강조해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사에 대한 것들, 아마 그 시너지에 대한 것들을 향후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